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절근파생군입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이제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예, 전화를 주시라고 문자를 드렸는데 기법적인 면에서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법하고는 조금 다른 시장이 왔다.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법을 강의하고 마인드를 강의하면서 좋은 무기를 하나 선물을 해드렸죠. 뭐 M16이라는 기관 자동 기관총을 하나를 갖다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의 메이저는 탱크를 타고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M16이면은 주먹의 최강자라는 마이클 타이슨도 죽일 수 있고요.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맨손으로 덤비는 사람 다 이길 수 있고요. 권총 들고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고요. 뭐 대포 들고 있는 사람도 이길 수 있어요. 뭐 진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탱크하고 미사일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을 쓸 때 기법이 잘 안 먹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닌 거지. 그죠? 기법이 안 먹히는데 저는 돈을 벌었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었습니까? 기법이 안 먹힐까 싶어 가지고 제가 시간과 마디 가격을 올려드렸잖아요. 옵션에 적정한 마디 가격, 그리고 매매할 시간. 자, 방금 전에 11시 정각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요 자리가요, 쌍봉 찍고 떨어진 자리가 얼마입니까? 11시 정각입니다. 그죠? 요 자리가 정확하게 11시 정각이에요. 요 자리가 정확하게 11시 딱 되자마자 바로 떨어졌어요. 지금 요게 언제입니까? 11시 30분이죠. 자, 시간을 보시면 정확하게 11시. 자, 기법이라는 거, 제가 135 기법 중에서도 기법을 잘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10번 중에서요, 9번은 먹히는 기법인데 한 번이 안 먹힌다고 얘기했지. 그죠? 한 번이 안 먹히는 기법이 지금 제 기법이에요. 근데 9번이 먹히기 때문에 10번을 매매하면은 9번을 먹을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 기법은 존재하는 기법 중에서는 제일 좋은 기법이에요. 근데 이게 안 먹히는 이 시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AM16이라는 소총을 하나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메이저들이 탱크를 몰고 오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날아다니고 있어요. 얘들이 비행기로 지금 내 죽이려고 덤비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게 M16인데 비행기 이기겠다고 지금 달려드니까 당연히 못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기법과 기법 외적인 거를 만들었어요. 왜? 기법적인 거를 쓰다가 기법이 안 먹히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기법 외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지. 그죠? 시간과 가격, 그리고 기법.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드려요. 만약에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죠? 추세선 기법을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횡보 추세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까, 이게? 아니지. 그죠? 그럼 추세선을 쓰는 방법은 뭡니까? 한 100가지도 있고 1000가지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년을 놓고 보겠습니다. 10년을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은 단 하루도 같은 시장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겪어봤는데요. 단 하루도 같은 시장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전에도 벌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돈을 벌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일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장이 하루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다는 얘기죠.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똑같아요. 솔직히 1년 전에 오늘이나 1년 후에 오늘이나 저는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그러면요, 시장은 같은 날이 없지만 시장의 패턴은요 일정하거든요. 시장의 패턴은 10년을 놓고 봅니다. 10년을 놓고 봤을 때 10년을 제가 놓고 보면은 시장은요 1년의 축소판입니다. 1년의 축소판이 10년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1년은 뭡니까? 대략 3개월의 축소판이에요. 3개월 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 했던 매매들 있죠. 1번 매매 하지 마세요. 2번 매매 하지 마세요. 3번 매매 하지 마세요. 4번 매매 하지 마세요. 쭉쭉쭉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10년에 나오는데 이 3개월 안에 예를 들면은 원웨이 상승장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죠? 원웨이 상승장 매매하지 마세요. 안 먹혀요.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루 나오고 마는 경우도 있고요. 2주간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내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년 동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1년 나오는 경우는 뭡니까? 이 원의 상승장이죠. 우리 흔히 말하면 현물장이죠. 현물장. 현물장 1년 내내 나옵니다. 이게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이런 날이 1년 내내 나온 달도 있어요. 현물 원의 장에 있을 때는 현물만 해야 돼요. 현물만 해야 됩니다. 파생을 하면 안 돼요. 파생하면요 돈 못 벌어요. 그래서 원의 상승장에서는 현물을 하시면 돼요. 그럼 현물은 뭡니까? 원의 상승장을 제외하고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뭡니까? 대체로 파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ELW라든가 선물 옵션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원의 상승장이 하루짜리 나올 때는 다음 날 되면은 또 매매하기 좋은 날이 오거든요. 또 소총 가지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장이 온단 말이죠. 그럼 이기면 돼요. 근데 소총 가지고 있는데 M16 M16이 아니라 F16입니까? F30입니까? 미국이 그한테 덤비가 이기려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럼 지금은 메이저들이 지금 탱크 몰고 와가지고 비행기 몰고 와가지고 내 죽이려고 덤비 드는데 총 들고 있다고 해서 쏴봤자 내만 죽는 거예요, 그냥. 폭탄 하나 터뜨리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럼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메이저가 비행기 내에서 총 들고 있는데 위에서 폭탄 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소총 있다고 나 소총 가지고 이길 수 있어. 밑에 있는 찌끄러기들은 이길 수 있죠. 마이크 타이슨도 맨손이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비행기는 못 이겨요. 전투기는 못 이긴다고요. 못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패턴을 보게 되면 1년 안의 패턴과 거의 축소판이고요. 요 안에 10년의 축소판이 바로 이 1년의 축소판이라는 그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3개월 안의 패턴이 이 10년치의 모든 패턴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10년치의 패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 달짜리 10년으로 봤을 때 한 달 1년까지 나오는 거를 이 3개월에는 하루 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나오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경우가 원의 상승장이지, 그죠? 그러니까 하루짜리 원의 상승장을 우리가 분봉을 보고 매매할 때 우리가 10년치의 차트를 연봉으로 볼 때 또는 월봉으로 볼 때 그 느낌의 원의 상승장과 이 하루짜리 원의 상승장은 같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원론은 똑같은 거예요. 원의 상승장에서는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배우는 동안에 이 10년치의 모든 패턴을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루만 나오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한테 감흥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처럼 원의 상승장과 유사한 상승장이 이래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7일 동안 횡보하다가 급등 나왔지, 그죠? 그 전에 계속 올랐잖아요. 이런 원의 상승장이 나왔을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 내가 이럴 때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방금처럼 원포인트로 매매하면 돼요. 아침에 10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방금 통화하면서 같은 말을 또 했는데 또 같이 하겠습니다. 10시에 일어나서 한 30분 동안 느긋하게 샤워를 해요. 그리고 머리 말리고요. 아침 밥 간단히 챙겨 먹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장 시작해요. 그리고 딱 1시간 바짝 1시간 매매합니다. 그러면 딱 기법적인 자리가 나왔다. 수익 내고 끝내면 돼요. 그리고 장을 다시 접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소총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날라다니는 이 판에 계속 봐버리게 되면 시세를 주는데도 못 먹게 돼요. 겁이 나가지고. 이게 주는 건가? 맞나? 왜? 아침부터 보니까 안 맞더라 이거죠. 근데 지금은 맞을 시간인데도 뭐야? 의심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다가 얼뜨기를 들어가 뭡니까? 실제로 못 먹는 자리 들어가 손실 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에이 씨발 존나 안 맞네 하거든. 하나님한테 우리가 많이 비는 게 로또 1등이지, 그죠? 하나님, 로또 1등 한번 해주세요. 조상님, 제발 제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로또 번호를 불러줬어요. 7, 21, 28, 32. 그래가 그 사람 전재산 다 투자해가지고 로또를 샀어요. 근데 꽝이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 씨발, 더럽게 안 맞네. 하나님도 못 맞춰요, 그거요. 로또 번호야 미래의 일인데 미래의 일이야 지나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사람도 찍는 건데.
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고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만 미래는 몰라요. 미래까지 알고 있는 게 신이다.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으면은 로또 번호도 좀 알려주시고 좀 하면 좋죠. 근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건강히 사는 거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남한테 교통사고나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죽어요 대체? 운명이라고. 그럴 땐 또 운명이라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과거는 알 수 있어요. 왜? 지나온 거니까.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신이란 거 없어요. 그럼 모르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매매하기 쉬운 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총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만 상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못 이길 상대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장이 어려운 거예요. 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이 내가 어렵다고 지난주에 제가 반성했잖아요. 반성문 썼잖아요. 지난주 3일 밤새 가지고 열심히 매매했는데 돈은 100만원 벌었습니다만 쇠가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장중에 200만원 300만원 손실 났다가 수익 났다가 본전 됐다가 기껏 100만원 벌었는데 고생 씨가 빠지게 하고 제가 반성을 했잖아요. 아닌갑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뭐 저희 연구소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올려드렸는데 요즘 안 올리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안 맞으니까. 아니 내가 어렵다는데 내한테 배운 사람들이 당연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지. 근데 안 맞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맞는 시장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법은 10번 중에 9번을 먹히는 기법이거든요. 이게 확률로 90%가 아니고요. 1000번을 매매하면 990번을 먹을 수 있는 기법이란 얘기예요. 매매 횟수로 봤을 때 100번을 매매하면 990번을 먹을 수 있는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요. 되게 좋은 거라고. 대신에 미국이 날라다니는데 권총 가지고 이길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마음 푸근하게 할 거 다 하고 딱 1시간 잡아가지고 수익 딱 내고 매매 접어버리고 시장 안 보면 돼요. 그럼 다음날 또 아무 생각 없이 일 나가지고 보고 그런데 보니까 시장이 좀 매매하기 괜찮아졌어. 그러면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대로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매매 중독이 걸려버리면 지금 시장 무서워서 매매하기도 힘들고요. 또 돈 벌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과 그 강박관념. 오늘도 매일 벌어야 되는데 꾸준하게 벌어야 되는데 막 압박관념에 괜히 어설프게 투자했다가 아침 시작하자마자 두들기 맞고 그죠? 손실 나가지고 그거 복구하겠다고 또 장중에 설치다가 더 손실 나버리고 이러면 또 짜증나고 무서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돼요. 뭐 까짓 거 돈 좀 날릴 수도 있죠. 네, 내 돈 달라고 지금 미국이 타고 와가지고 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예 뭐 솔직히 손가락 하나 안 다치고 그냥 살아남는다는 건 힘들잖아요. 뭐 때로는 손가락 하나 정도는 내줄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 손가락 하나 다치게 되면은 아메바처럼 우리 사람하고 틀리게 아메바처럼 다시 재생이 돼요. 복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손가락 하나 정도 살짝 다치는 것 정도는 용납해야죠. 왜? 우리가 이 주식 투자로 인해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나는 이 주식 투자로 행복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돈을 벌 수 있고 애인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자식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다치는 거는 이해를 해야죠.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어려우니까요. 어렵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느냐? 아니지 그죠. 저 미국 지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어요 지금요. 뭐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미국 선물로 지금 돈을 한 200 정도 벌었고 우리 주간장 기준으로 오늘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한 150 벌었고요. 그럼 이미 저는 원래 이번 달 수익에 거의 300 넘어갔어요 지금요. 그럼 됐어 저는요. 예, 원래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 한 300만 원 벌면 되거든요. 근데 이미 넘어섰어. 아침에 벌었는 것 때문에. 이번 달 목표는 얼마다? 300이에요. 난 못 벌 줄 알았어요. 주간장 기념으로 보면은 우리 국선으로는 못 벌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서 해선을 좀 했잖아요. 해선을 한 200 벌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국선을 못 벌어도 됐어요. 자, 원의 상승장에서는 현물만 먹히는 시장이니까 현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장을 제외하고는 현물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뭐야? 선물하면 돼요.
선물이 무섭다. 오늘부터 제가 아침에 선물 보이콧 얘기했지, 그죠? 이제부터 선물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왜? 선물은 급등락할 때는 굉장히 괜찮은데 급등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거 물리면 답 없어요. 이거 선물은요. 그래서 제가 선물 매매하는 경우가 선물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제일 말리거든요. 선물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매매하는 것 중에서 현물보다 더 무서워요. 현물은 한 달 만에 깡통 사진 않잖아요. 미수를 안 쓰는 이상은. 근데 이 선물은 미수선 현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투자나 미수선 현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는 한 20% 올라가 버리면 깡통 돼 버리거든요. 선물로 깡통 됩니다. 수익도 좋지만 깡통도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했지만 자, 선물 이제 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자, 미니 선물 버리고 일반 선물로 돌아간다. 그리고 선물 매매는 이제 끝내겠다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옵션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 옵션으로 수익 난 거예요. 그냥 아침에. 제가 옵션 안 한 지 좀 됐잖아요. 뭐 좀 됐든 말든 간에 괜찮다 싶으면 그냥 수익 내는 거예요. 그냥 장중에. 예, 배운 거는 절대 어디 도망 안 가거든요. 그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그냥. 기법이 잘 안 먹힙니다. 기법만 가르친 거 아니잖아요. 기법 외적인 것도 가르쳤잖아요. 그게 더 잘 먹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올 때 왔는 게 135지, 그죠? 135부터 배우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거든. 정말 잘 먹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와, 이렇게 너무 좋구나 환호를 붙들었겠지, 그죠? 근데 제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났을 때 여러분들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거 나 안 믿는다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했겠죠. 야, 이렇게 잘 먹히는데 왜 안 믿는다 그러지? 근데 지금 보세요. 이유를 알겠죠? 안 믿는 이유를. 10번 중에 한 번 틀릴 수가 있는데요. 그 틀릴 때 손실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조차도 저는 안 믿는 거예요. 아예 그것조차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는 합니다. 그걸로. 근데 그거를 확신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기법들 중에서 제가 확신하는 거는 추세선하고 이평밖에 없어요. 이 두 개만 확신을 합니다. 왜? 오차 하나 없이 정확한 자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리뭉실한 것들은 시장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매매를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자, 주말인데요. 별로 할 건 없고요. 예, 매매할 건 없어요. 저는요. 그리고 또 곧 상담을 이어나갈 것 같은데 혹시나 상담하시다가 바쁘신 분들은 상담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제가 미리 지금 시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어요. 제 연구소 제 시크릿 카페에 있는 강의들은 10년치의 축소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10년에 한 5번밖에 안 나오는 패턴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단 한 번도 못 본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원의 하락장. 아, 봤지, 그죠? 원의 하락장은 지난달에 나왔지, 그죠? 지난달 3월달에 나왔었지, 그죠? 근데 매매하기 괜찮았죠? 원의 하락장. 괜찮습니다, 매매하기가. 지금 안 나왔던 게 원의 상승장이 연속되는 경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지금 3월 후순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 원의 상승장이에요. 엄연하게 따져보면. 크게 보면은. 이게 10년치에 한 번씩 나오는 원의 상승장이라는 얘기죠. 이게 1년 이상 나와버리면 뭡니까? 상승장이라 그래요, 우리가요. 상승장이라 그래요. 그럴 때는 현물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 현물해도 괜찮아요. 현물해도 괜찮아요. 근데, 현물은 왜 해도 괜찮냐 그러면, 먹어봤자 2, 3%지만 날려봤자 2, 3%거든요. 그럼 2, 3% 떨어질 때 이제 현물장 아니구나. 상승장 아니구나 하고 손절하면 그만인데 파생은 손실이 60%, 70% 나버리거든요. 오늘 하루만 해도 70%씩 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원의 상승장이 아닐 때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원의 상승장일 때는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얻고자 하는 이득에 비해서 손실이 너무 크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쥐어줬어요. 다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탱크하고 미국이 들고 있는
매니저들한테는 덤비지 마라. 그냥 지금은 안 먹히는 시장이구나. 어려운 시장이구나. 그럼 나는 어렵게 벌어야지. 기법 말고도 다른 거를 가르쳐 줬으니까 그 다른 거를 써서 돈을 벌면 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